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얇고 넓은 지식을 더하여줄 7분 역사 8월 8일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의 역사 870년 동프랑크의 루도비쿠스 2세와 서프랑크의 샤를 2세 사이에 메르센 조약이 체결됨. 프랑크 왕국이 세 개로 분열된 후 동프랑크의 루도비쿠스 2세와 서프랑크의 샤를 2세 사이 로타링기아의 영토를 분할하는 조약이 체결되고, 이 조약으로 로타링기아는 동서로 분할되었고 동프랑크는 독일, 서프랑크는 프랑스로 발전하게 되었다. 샤를 2세는 대머리왕이라 불리웠는데 진짜 대머리라 대머리왕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 3명의 이복형이 있어서 자신의 머리에 쓸 왕관이 없다 하여 대머리왕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1220년 스웨덴 리울라 전투에서 에스토니아의 패전, 스웨덴과 에스토니아 사이에 리울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스웨덴은 에스토니아에 패배했고 스웨덴의 팽창 정책은 중단되었습니다. 1786년 제이발마와 엠파카르가 몽블랑 산을 최초로 등반. 이 등반은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졌고 몽블랑 산의 높이가 4807m임을 측정했습니다. 1792년 프랑스 루이 16세 국왕 폐위. 프랑스 왕정 붕괴. 프랑스 혁명은 18세기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근대 시민 사회의 출현에 기여했습니다. 시작은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으로, 이 사건은 프랑스 왕정의 권위를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1792년 국회는 루이 16세를 폐위하고 그를 처형했습니다. 왕정의 붕괴는 프랑스 혁명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아미행 전투가 시작됨. 아미행 전투는 제1차 세계대전의 서부 전선에서 벌어진 전투로 1918년 8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연합군은 독일군을 격퇴하고 전쟁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아미행 전투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전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19년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항구적으로 종전.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독립 및 외교권 반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라왈핀디 조약이 이날 체결되었습니다. 1929년 독일 비행선 LG-127 그라프 제펠린이 세계 일주 여행에 도전. 이 비행선은 21일 동안 29,000km를 비행하여 세계를 완주했습니다. 1945년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하다. 소련은 1945년 8월 8일 일본에 선전포고했습니다. 이 선전포고는 소련이 일본과 은 불가침 조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소련의 선전포고는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원자폭탄 공격으로 인해 국가적 그로기 상태에 있었고, 소련의 선전포고는 일본의 항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항복으로 종전되었습니다. 1946년 콘베어 B-36 첫 비행을 시작. B-36 피스메이커는 6개의 프로펠러 엔진과 4개의 제트 엔진을 장착한 그 당시 세계 최대의 폭격기였습니다. 최대 비행 거리는 16,000km에 달했으며 핵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1949년 부탄 영국으로부터 독립. 1966년 마오쩌둥의 지시로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에서 일어난 정치, 사회적 혼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동안 마오쩌둥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본주의와 서구 문물을 배척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중국 사회에 큰 혼란과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많은 중국 문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1967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5개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결성.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은 1967년 8월 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결성된 지역협력기구입니다. ASEAN은 회원국 간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보건,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 이 스캔들은 1972년 6월 17일 미국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발생한 정치 스캔들입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선 운동을 지원하는 공화당원들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불법 침입한 사건이었습니다. 1988년 미얀마에서 8,888 항쟁이 발생. 이 시위는 경제난과 독재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군부와의 충돌로 인해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8,888 항쟁은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얀마에서는 민주화 운동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89년 가이호 도시키 최연소 일본 총리의 취임, 58세의 나이로 85대 총리의 취임. 1990년 이라크 정부는 쿠웨이트 합병을 선언. 이 선언은 미국과 이라크 간의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걸프전은 1991년 2월 28일에 종전되었으며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탈환당했습니다. 1990년 미국 정부는 사우디의 군 병력 파견을 발표.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군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막고 중동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1990년 중국, 인도네시아 양국이 국교를 재개. 1965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9.30 학살 사건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 두 나라는 국교를 재개했습니다. 이 재개는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1991년 레바논에서 이슬람 지하드에 5년 넘게 인질로 붙잡혀 있던 영국 저널리스트 존 메카시가 풀려남. 1995년 유고슬라비아 전쟁으로 크라이나, 세르비아 공화국이 멸망. 2008년 러시아 전투기가 조지아의 바지안이 공군 기지를 폭격. 이로 인하여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조지아 러시아 간의 전쟁이 발발. 2008년 중국 베이징에서 2008년 하계 올림픽 개막. 2014년 미국이 이라크 내 IS를 대상으로 공습을 개시. 이 공습은 IS가 이라크 북부 모술을 함락하고 이라크 정부군을 몰아내는 등 세력을 확장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2020 도쿄 올림픽이 폐막. 우리나라의 역사. 1953년 변형태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 국무장관 경무대서 한미상호방위 조약 가조인. 1969년 MBC 문화방송이 지상파 TV방송을 시작. TV 3사 시대가 시작됨. 1973년 일본 도쿄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함. 1972년 10월 유신 후 이듬해인 1973년 8월 대한민국 중앙정보부가 유신 반대운동을 주도하던 재야 정치인 김대중에게 저지른 납치 및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일본에서 머물던 김대중을 납치하고 태평양에 빠뜨려 죽이려 했지만 미국 중앙정보국에게 배의 위치가 탄로나는 바람에 계획 실행을 포기합니다. 결국 김대중은 닷새째 되던 날 밤에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 앞에서 풀려났습니다. 1975년 대한민국 싱가포르와 수교. 1985년 이민우 신민당 총재와 김영삼, 김대중, 양김씨가 회담을 열어 학원안정법 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재야단체와 공동 투쟁키로 결정했다. 학원안정법은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을 말살시키고자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운동권 학생들을 영장 없이 바로 체포 구금하고 선도할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1990년 소설가 황석영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 대표 자격으로 평양 도착. 1991년 UN 안전보장이사회 남북한의 UN 가입 신청안을 이의 없이 채택. 남북한의 UN 가입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0년 남북 고위급 회담 등 양국 간의 관계 개선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1991년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몰락으로 인한 국제 정세의 변화도 남북한의 UN 가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2년 여자 핸드볼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한국 국위사상 첫 올림픽 2연패. 1992년 지한별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지한별 양은 현재까지도 실종 상태이다. 2000년 현대그룹 3차 소떼 방북. 2001년 부산도시철도 2호선 서면 금년산 구간이 개통되었다. 2003년 대구에서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와 화물열차의 추돌사고로 2명 사망 96명 부상. 2006년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속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기술이 미국에 수출됐다. 2016년 대한민국의 걸그룹인 BLAC KPINK 데뷔. 2017년 대한민국의 야구선수 김재환이 12경기 연속 타점 KBO 신기록을 세웠다. 2020년 서울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상일동 하남풍산 1단계 구간이 개통되었다.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힘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명헌은 미국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한 말입니다. 오늘의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아가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